지난 시간에 우리 싱글 링크드 리스트에서 add와 remove에 대해서 몇 가지 메소드를 봤습니다. 거기에 이어서 이제 오늘은 싱글 링크드 리스트를 트래버싱 하는 거. 트래버스 한다는 말은 이 연결 리스트에 있는 모든 노드들을 이렇게 순서대로 하나씩 다 가본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런 걸 우리가 보통 트래버스 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러니까 첫 번째 노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마지막 노드까지 다. 각 노드에 가서 뭐 하러 가냐, 뭐 하냐, 그건 다른 이야기입니다. 뭘 하든 간에 뭔가 목적이 있으니까 가는 거겠죠. 트래버싱이라는 건 뭐 각 노드에서 뭘 하든 간에 그건 다른 이야기고 그냥 이 연결 리스트의 첫 번째 노드부터 마지막 노드까지를 다 순서대로 가보는 것. 그것이 여기서 말하는 트래버싱입니다. toString 메서드는 이제 우리가 이제 연결 리스트 클래스 안에 toString 메서드를 여기 하나 만들어 뒀는데 이것은 그 연결 리스트의 어떤 한 노드가 아니라 그 연결 리스트에 저장된 모든 데이터들을 다 합쳐서 하나의 스트링으로 변환해 주는 일을 하는 메서드입니다. 그래서 이 toString 메서드를 하려면 결국 모든 노드를 다 가봐야 된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노드를 트래버싱하는 가장 간단한 예 중에 하나다. 우리가 노드를 트래버스 해야 되는 가장 간단한 예 중에 하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메서드에서 뭐 사실 핵심은 toString이나 이런 부분이 아니라 그러니까 연결 리스트의 모든 노드를 첫 번째 노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노드까지 순서대로 다 방문하는 일을 어떻게 하느냐. 사실은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toString 메서드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연결 리스트라는 것은 이 싱글 링크드 리스트 클래스의 헤드라는 필드가 첫 번째 노드의 주소를 가지고 있고 첫 번째 노드에 가보면 거기에 두 번째 노드의 주소가 있고 이런 구조니까 결국 이 헤드에서부터 출발해서 이렇게 한 번에 한 칸씩 링크를 따라가면서 이제 각 노드에 대해서 해야 될 일을 하면 됩니다. 이 예에서는 물론 각 노드에 저장된 데이터를 스트링으로 변환해서 그것을 우리가 쭉 합치는 일을 하는 게 toString 메서드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연결 리스트를 트래버스 하느냐. 이 코드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핵심적인 부분만 보면 노드 p equal head 그리고 while p가 null이 아닌 동안에 여기에서 뭐 do something on p 노드 p에 대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 어떤 일을 하고 그리고 p는 p.next 이것이 연결 리스트를 트래버스하는 코드, 그러니까 이 코드가 가지고 있는 이제 골격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 연결 리스트를 다루는 프로그램에서 우리가 가장 자주 타이핑하게 되는 문장이 사실은 딱 그 이 패턴의 문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p라는 이제 하나의 참조 변수를 새로 정의를 한 다음에 걔를 헤드라고 합니다. 왜 이렇게 하느냐면 이 헤드라는 필드는 특수한 임무를 가지고 있는 거죠. 쟤는 항상 연결 리스트의 첫 번째 노드를 가리키고 있어야 합니다. 헤드가 연결 리스트의 첫 번째 노드가 아니라 다른 뭔가를 값을 가져버리는 순간에 아무도 연결 리스트의 첫 번째 노드를 우리가 잃어버리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헤드의 값을 뭐 그때그때 잠깐씩 쓰기 위해서 바꾸거나 할 수는 없죠. 그래서 일단 헤드의 값을 우리가 p로 복사해가지고 p가 연결 리스트의 첫 번째 노드를 가리키는 거죠. 오케이? 우리가 헤드의 값은 함부로 바꾸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p라는 또 다른 변수를 하나 만들어서 얘가 헤드니까 헤드가 가리키는 노드를 p로 가리킵니다. p가 이 노드를 가리키게 하고 그런 다음에 우리는 이 p를 이렇게 한 칸씩 전진시켜서 이 연결 리스트의 모든 노드를 다 마지막 노드에 도달할 때까지 그래서 while이 p가 null이 아닌 동안에 p가 null이라는 얘기는 이제 p가 내가 현재 가리키고 있는 노드입니다. 그 p가 null이 아닌 동안에 즉 아직 연결 리스트의 끝에 도달하기 전까지 이제 이 노드 p에 대해서 뭔가 내가 해야 될 일을 하고 이 무슨 일을 하느냐 이건 뭐 트래버스하고는 상관없는 일입니다. 각 노드에 방문해서
내가 목적하고 있는 일을 그 노드에 대해서 하고 그런 다음에 이제 마지막 문장이 P는 P.next입니다. 그러니까 P가 현재 가리키고 있는 노드의 next 필드에 있는 값을 P에다가 쓰라는 거죠. 그럼 P가 현재 가리키고 있는 노드의 next 필드에 저장된 값이 뭡니까? 다음 노드의 주소죠. 다음 노드의 주소를 P에다가 쓰는 거니까 P가 한 칸 앞으로 전진한다. 이렇게 제가 맨 처음에는 얘가 P였는데 P가 한 칸 앞으로 전진해서 얘가 P가 되고 얘가 P가 되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지막 노드의 next 필드는 null입니다. 지금 현재 P가 마지막 노드라면 P는 P.next를 실행하는 순간에 P는 null이 되겠죠. 이렇게. 그러면 이제 while문에 돌아와서 P가 null이 됐으니까 while문을 빠져나오죠. 그래서 연결 리스트의 첫 번째 노드부터 마지막 노드까지 순차적으로 방문하는 코드의 골격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여러분이 연결 리스트를 다루는 프로그래밍 코딩을 하는 동안에는 가장 자주 쓰게 되는 문장 중에 하나가 이거 그리고 이거 그러니까 P를 첫 번째 노드라고 하고 P가 null이 아닌 동안에 그 노드에 대해서 내가 해야 될 일을 하고 P를 한 칸 앞으로 전진하고 이 일을 P가 null이 될 때까지 이렇게.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제 toString 메서드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각 노드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들을 각 노드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의 toString 메서드를 호출해서 그 결과를 다 합쳐서 전체를 하나의 스트링으로 만들어 반환하는 일을 하는 게 이 toString 메서드가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스트링들을 여러 개 이렇게 한 번에 쫙 스트링 하나가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작은 스트링들을 여러 개 합쳐 나갈 때 지금까지 우리가 여러 번 뭐 이런 똑같은 상황을 여러 번 겪었죠. 그럴 때 우리가 보통 스트링 빌더를 썼습니다. 이렇게 기억나죠? 그래서 스트링 빌더를 하나 만들고 P는 head, P가 null이 아닌 동안에 뭔가 일을 하고 P는 P.next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이제 각 노드에 대해서 내가 할 일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P.data를 result에다가 append 했는데 여기 result가 지금 string builder죠. string builder에다가 내가 새로운 스트링을 추가하는 게 string builder.append였습니다. 여기에서는 사실은 더 정확하게 하면 P.data.toString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여러분이 이제 뭐 이건 조금 다른 얘기지만 많은 이 자바 API가 제공해주는 많은 그 메서드들이 이렇게 항상 그런 건 아닙니다. 예를 들면 printline, 그러니까 print와 관련된 메서드라든가 이런 것들은 내가 data.toString 호출해서 그 데이터 스트링을 줘도 되지만 그냥 데이터 자체만 줘도 자기가 알아서 그 데이터의 toString 메서드로 호출하도록 그런 식으로 구현되어 있는 경우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건 여기서 우리에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사실 그런 걸 뭐 잘 알고 못 알고는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거 잘 모르면 그냥 데이터.toString에서 한 글자 더 써주면 되는 거니까 그런 너무 세부적인 것에 집착하지 말고 여기는 이제 이것은 그냥 세부적인 디테일인데 우리가 원하는 게 각 노드에 저장된 데이터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화살표 쓰고 두 번째 노드에 저장된 데이터 화살표 이런 식으로 이제 스트링을 만드는 게 우리의 목적입니다. 그러면 마지막 노드에서는 이 화살표를 추가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만약에 P.next가 null이라면 이게 이 전체가 마지막에 화살표로 끝나면 이상하잖아요. 마지막에 화살표를 생략하기 위해서 그래서 지금 현재 내가 가리키고 있는 노드가 마지막 노드인가를 여기서 검사하는 거죠. P.next가 null이냐를 검사하는 게 P가 지금 현재 내가 가리킨 노드인데 얘의 next가 null이라는 얘기는 얘가 마지막 노드라는 거죠. 얘의 next가 null이 아니라는 것은 얘 다음에도 또 다른 노드가 있다는 거니까 아직 마지막이 아니라는 거고 그럴 때만 화살표를 추가하고 그렇지 않으면 화살표를 추가하지 않겠다 뭐 이런 뜻입니다. 오케이? 이게 뭐 그렇게 중요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여기에서 이 요점은 어떻게 연결 리스트를 트래버스하는가. 헤드를 P라고 하고 P가 null이 아닌 동안 P가 가리키고 있는 노드에 대해서 내가 해야 될 일을 하고 P는 P.next 이렇게 돌아간다는 것. 오케이. 그 다음 아마 이게 마지막 프라이빗 메서드인가? 우리가 만들어둔 이제 프라이빗 메서드들 중에서 하나가 getNode입니다. getNodeIndex는 getIndex하고는 다릅니다. 우리 public method getIndex는 return 타입이 데이터죠. 오케이?
get index는 그 인덱스 번째 노드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를 리턴해 주는 거고, 그거는 이제 public method입니다. 이거는 지금 private method고 우리 이 클래스 안에서만 쓰기 위해 정의해 놓은 거고, 얘는 get node index인데 return 타입이 지금 노드죠. 그러니까 얘는 i 번째 노드에 저장된 데이터를 리턴하는 게 아니라 i 번째 노드의 주소를 리턴해 주는 것입니다. 오케이? 그러면 이것도 역시 일종의 트래버스입니다. 내가 연결 리스트에서 i 번째 노드를 찾아가려면 결국 첫 번째 노드부터 순서대로 이렇게 따라갈 수밖에 없겠죠. 이 i가 만약에 마지막이라면 마지막까지 따라가는 거.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이 트래버스 하는 로직이 사실은 거의 그대로 여기에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노드를, 여기 아까는 우리가 p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노드를 헤드라고 하고, 그리고 아까는 while문을 썼는데 이번에는 이제 인덱스 번째 노드니까 횟수의 제한이 있는 거니까, 그래서 물론 while문을 써서 안 될 건 없습니다. i equal 0, 인덱스 번째 노드를 찾아가려면 내가 이거 몇 번 이렇게 링크를 한 칸 건너가는 일을 몇 번 하면 인덱스 번째 노드에 도달합니까? 인덱스 번? 인덱스 번인가? 왜냐하면 항상 인덱스 값은 0부터 이렇게 된다 이런 걸, 예를 들어서 첫 번 0번 노드를 찾아가려면 노드를 헤드라고 하고 그 다음에 몇 번 점프를 해야지 0번 노드에 도달해요. 한 번도 안 해도 되고 1번 노드는 오케이 인덱스 번이 맞네. 네, 인덱스 마이너스 3번이라고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인덱스 번이 맞죠. 오케이. 그래서 i equal 0에서 i가 인덱스보다 작은 동안에 포문을 돌면 정확하게 인덱스 번 점프를 하겠죠. 오케이. 이런 게 이제는 뭔가 여러분이 연필로 이렇게 따지고 이제 이럴 단계는 지났습니다. 내가 어떤 일을 10번 해야 된다. 그러면 i equal 0에서 i가 10보다 작은 동안에 돌아야 10번이 돌리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i equal 0에서 i가 인덱스보다 작은 동안에 증가시키면서 노드는 node.next 하면, 노드는 node.next가 아까 p는 p.next랑 똑같은 문장이죠. 한 번 점프하는 오퍼레이션입니다. 그걸 정확히 인덱스번 하면 되는데, 항상 연결 리스트를 다루는 프로그램에서 가장 중요한 점이 뭐라고 그랬죠? 언제나 그냥 일반적인 경우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모든 일에는 예외가 있다는 거예요. 오케이? 그 예외를 얼마나 꼼꼼하게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꼼꼼하게 챙겨주느냐, 이게 중요한 포인트. 이 경우에 예외는 뭐냐면 노드 개수가 인덱스 개가 안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오케이? 내가 인덱스 번째 노드를 찾아라 했는데 예를 들어 10번째 노드를 찾아라 했는데 노드가 3개밖에 없다. 그럼 10번째 노드가 없죠. 그런 경우에 아까처럼 이 부분이 없다면 이 코드는 당연히 실행이 안 되겠죠. 왜냐하면 10번 돌라고 했는데 한 3번 돌다 보면 노드가 null이 돼버리고 null.next를 실행하는 순간에 null pointer exception 이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조건을 하나 더 추가했습니다. 노드가 null이 아닌 동안. 오케이? 그러니까 꼭 인덱스 번 가지 않더라도 뭐 10번 가야 되는데 한 5번만 갔는데 노드가 null이 돼버렸다. 그럼 일단 여기서 빠져나와야 됩니다. 더 못 가는 거니까. 오케이? 그런데 여기 그냥 return node 했어요. 오케이? 그래서 만약에 이게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이렇게 해서 인덱스 번째 노드를 찾아가서 노드를 리턴하니까 문제가 없는데 이 예외적인 상황이 벌어졌을 때도 문제가 없나를 생각해보면 요것 때문에 이 포문을 빠져나왔다면 노드가 null이 됐다는 거죠. 그리고 null을 리턴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결국 이 메서드는 인덱스 번째 노드를 찾아서 그 노드의 주소를 반환하는 건데, 만약에 인덱스 번째 노드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null을 반환하게 되겠죠. 오케이? 이게 이제 원래 우리의 의도라면 이 코드에 문제가 없는 거죠. 오케이? 원래 이게 우리의 의도가 아니었다면 이건 잘못된 거고, 예를 들어서 뭐 경우에 따라서는 내가 10번째 노드를 찾아라 했는데 10번째 노드가 존재하지 않으면 뭐 오류 메시지를 출력하고 끝내는 게 내 의도일 수도 있겠죠. 만약에 그게 나의 의도라면 뭔가 이거 다르게 해야 될 거고, 여기서 if 노드가 null이라면 뭐 메시지를 출력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야 될 거고, 하지만 여기서는 뭐 그냥 인덱스 번째 노드가 존재하지 않으면 그냥 null을 리턴하는 게 우리의 의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거죠. 오케이,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모든 퍼블릭 메서드들, 모든 프라이빗 메서드들을 살펴봤고, 이제 퍼블릭 메서드들, 그러니까 이 linked list 클래스가
이 클래스의 사용자에게 이제 공식적으로 제공해주는, 그러니까 이 클래스 외부에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get, set, add, index of, remove 이런 메서드들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 제일 간단한 첫 번째가 get 메서드이고, 이거는 이제 우리가 array 리스트에서도 똑같이 이제 이 모든 메서드를 구현했으니까 거기에 맨 처음에 우리가 인덱스의 유효성을 이렇게 체크했는데 이건 array 리스트에서랑 똑같죠. 오케이. 이게 내부적으로 이게 연결 리스트든 array 리스트, 배열로 되어 있든 연결 리스트로 되어 있건 이 클래스의 사용자 입장에서는 똑같이 생각하는 거니까 인덱스가 0보다 작거나 인덱스가 사이즈보다 크다면 이건 이제 그런 인덱스를 가진 노드가 존재하지 않는 거니까 인덱스 out of bound exception 들어가도록 이렇게 이 부분은 array 리스트랑 코드가 똑같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get index를 하기 위해서 제일 간단한 방법이 우리가 이런 식으로 하기 위해서 이제 private method를 만들어 둔 거죠. 그래서 어쨌거나 index 번째 노드에 저장된 데이터를 찾아서 리턴해 주려면 일단 i 번째 노드를 찾아야 되겠죠. 근데 금방 우리가 i 번째 노드를 찾는 private method get 노드를 만들어 뒀죠. 그래서 get node index 하면 얘가 i 번째 노드를 찾아주고, 그리고 여기 그런 다음에 이 get method는 그 노드에 저장된 데이터를 리턴하는 거니까 그 노드점 데이터를 리턴해 주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도 이제 만약에 좀 금방 우리가 이 get 노드가 null을 리턴하는 경우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오케이? 금세 좀 전 슬라이드에서 만약에 얘가 null을 리턴하면 어떻게 되나 이게 약간 걱정스럽긴 하지만 잘 생각해 보면 그런 경우는 여기에서는 그런 경우들이 요 부분에서 다 커버가 되죠. 인덱스가 0보다 작거나 인덱스가 사이즈보다 커지는 경우, 크거나 같아지는 경우에는 여기서 어차피 익셉션으로 처리가 되니까 여기까지 와서는 우리가 인덱스 번째 노드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 대해서는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죠. 오케이. 얘가 null을 리턴해주는 경우에 대해서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 다음 set index on entry는 인덱스 번째 노드에 새로운 데이터를 purpose라는 게 set이죠. 그리고 return type이 in입니다. 그러니까 그 노드에 원래 저장되어 있던, 그러니까 덮어 써진 원래 저장되어 있던 데이터를 리턴해 주는 것이 set입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index out of bound 체크를 인덱스의 유효성 체크는 똑같이 약간랑 똑같이 해주고, 이 경우에도 역시 인덱스 번째 노드를 찾아서 거기에 덮어 쓰는 거니까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인덱스 번째 노드를 찾는 거죠. 그게 바로 get node 메서드가 하는 일이죠. 그래서 get node 인덱스 하면 얘가 이제 인덱스 번째 노드의 주소이고, 그러면 그 노드에 현재 저장되어 있던 데이터를 잠깐 리절트라고 해놓고 볼 일이 끝나면 그 리절트를 리턴해서 이 메서드가 원래 있던 데이터를 리턴해 줘야 한다는 그 요구사항을 이렇게 충족시키고, 실제로 중요한 건 이제 이 노드에 이 새로운 데이터를 이건 new value가 아니라 unentry 타이핑 에러가 있는 부분인데, 그렇죠. new value라는 게 뜬금없이 어디서 나오는 부분인데 unentry를 이 노드에 써주면 되겠죠. 이 경우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get 노드가 null을 리턴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우리가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앞에 인덱스 유효성 체크해서 어차피 걸러질 거기 때문에. 이것이 set 메서드이고, 그 다음 add입니다. add index item은 인덱스 번째 위치에 새로운 노드를 하나 추가하는 거죠. add와 set의 차이는 set은 원래 있던 노드에 데이터를 덮어쓰는 거고, add는 새로운 노드를 만들어서 그 자리에 끼워 넣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도 지워지는 애는 없죠. 다만 뒤로 한 칸씩 이렇게 밀리는 거고, 이 경우에도 역시 우리가 인덱스 유효성 체크를 먼저 해줬는데 앞에 get, set하고 차이점이 여기 equality가 없다는 거죠. 이것도 역시 우리가 array list 할 때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add에서는 맨 마지막에 add 할 수 있기 때문에 유효한 인덱스의 범위가 하나 늘어나죠. 그래서 인덱스가 사이즈가 되더라도 이건 잘못된 게 아닙니다. 인덱스가 사이즈가 되는 경우는 맨 뒤에 추가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새로운 노드를 add를 해야 되는데, 이제 계속 똑같은 얘기를 이제 내가 반복하고 있죠. 연결 리스트를 다루는 프로그램
전형적인 패턴이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너럴 케이스도 있지만 예외적인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연결 리스트에서 뭔가 이런 add 같은 이런 일을 하는 add뿐만이 아니라 뭐 add, remove 이런 일을 하는 코드는 대부분 이런 식으로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그러니까 제너럴 케이스, 우리가 add를 한다고 했을 때 제너럴 케이스라는 게 뭐겠어요? 뭔가 누구와 누구 사이에 이렇게 add하는 경우도 있지만 맨 앞에, 하필이면 맨 앞에 add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하필이면 맨 뒤에 add해야 하는 경우도 있고 또 하필이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최초로 첫 번째 노드를 add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이런 그 케이스마다 실제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조금씩 다릅니다. 이렇게 조금씩 다를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맨 앞에 add하거나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add하려면 우리가 head 값을 어떤 식으로든 수정을 해야 되죠. 하지만 그냥 어디 누군가의 가운데 끼어 들어가는 경우에는 헤드 값을 손댈 이유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뭔가 조금씩 해야 될 일이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너무 이렇게 코드의 군더더기가 있느냐 없느냐, 한 뭔가 이렇게 충분히 이 코드가 이렇게 컴팩트하냐 이런 거에 너무 신경 쓰는 것보다 오히려 이 연결 리스트를 다루는 프로그램에서는 설사 이렇게 중복된 코드가 몇 줄 있더라도 그냥 논리적으로 깔끔하게 아예 처음부터 케이스를 네 가지 케이스로 딱딱딱딱 나눠가지고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add하는 경우, 맨 앞에 add하는 경우, 맨 뒤에 add하는 경우, 누구와 누구 사이에 add하는 경우 이렇게 딱 나눠가지고 코딩을 하는 게 오히려 그런데 그렇게 코딩을 하다 보면 나중에 이렇게 다 해놓고 보면 뭔가 이게 좀 리던던시가 좀, 왜냐면 이 케이스와 이 케이스는 그냥 합쳐도 아무 상관이 없는데 내가 굳이 이렇게 케이스를 나누어서 코드의 중복이 생기거나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하지만 사실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코드 한두 줄 줄인다는 게 아무 의미 없는 거. 오히려 이렇게 코드를 읽을 때 뭔가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논리가 명료하게 탁탁탁 나눠져 있으면 실수를 할 가능성도 훨씬 줄어들고 그 다음에 이 코드를 읽고 이해하기도 쉽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코딩을 하는 게 맞습니다. 오케이? 이 경우에는 우리가 add first와 add after 이런 private method들을 앞에 우리가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 코드의 길이가 좀 짧아졌습니다. 그래서 그냥 두 개의 케이스로 나눠서 우리가 처리를 했는데 사실은 이제 우리가 이 각각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 각각에 대해서도 이렇게 스페셜 케이스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다 합치면 이제 여러 개의 스페셜 케이스들을 다 문제없이 처리한다는 것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단 여기서는 첫 번째 인덱스가 제로인 경우, add를 하는데 인덱스가 제로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맨 앞에 추가를 하라는 거죠. 그런 경우에는 여기서 우리가 직접 어떤 일을 하기보다 이미 우리가 그 일을 위한 add first method를 앞에 만들어 놨으니까 add first 아이템을 호출해서 처리를 합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이 경우에 이제 이 안에 들어가면 얘가 이 연결 리스트가 empty인 경우나 아니면 empty가 아닌 경우에 대해서도 다 문제없이 add first method가 문제가 없다 이런 얘기 우리가 이미 전에 다 했고 그때 다 따져봤던 내용이죠. 그래서 여기서 조금 간단해졌습니다. else 인덱스가 제로가 아니라면 이거는 하여간 누구 뒤에 들어가는 거죠. 맨 앞이 아니라면 결국 누구 뒤에 들어가는 건데 중요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add after 할 때 연결 리스트에서 이렇게 어떤 싱글 링크드 리스트, 그러니까 단방향 연결 리스트에서 add after는 있지만 add before는 없다 이런 얘기 우리 했었죠. 기억나요? 왜냐하면 add after는 쉽게 구현할 수 있지만 add before는 좀 고약하다. 그래서 add before라는 것은 그런 건 보통 쓰지 않는다는 거죠. 불가능하다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하지만 간단하게 할 방법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add after method를 만들어 뒀으니까 이 add after method를 사용을 하려면 이 add after는 어떤 노드의 주소와 데이터를 주면서 이 노드 뒤에 끼워 넣어라 라는 게 add after죠.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건 인덱스 번째 위치에 add 하는 거니까 이 add after를 이용해서 인덱스 번째 위치에 끼워 넣으려면 내가 뭘 알아야 되겠어요? 인덱스 마이너스 한 번째 노드를 가지고 있어야 add after로 호출할 수 있겠죠. 오케이? 그래서 그 get node 아까 우리가 만들었던 get node 메서드에서 인덱스 마이너스 한 번째 노드를 찾아서 그걸 노드라고 하고 그리고 add after를 호출할 때 이 노드 뒤에 끼워 넣어라 하면 그러면 인덱스 번째 위치에
add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add first와 add after를 미리 만들어둔 덕분에 add가 아주 간단하고 쉬워졌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그냥 add 메서드도 있었죠. add 어디에라는 게 없고 그냥 add item 이런 경우에는 무슨 뜻이죠? 맨 뒤에 추가하라는 거죠. 그럼 이것은 그냥 add size item하고 똑같은 뜻이죠. 오케이. 그래서 그냥 add size 금방 우리가 앞에 add index data 메서드를 만들었으니까 그걸 흡수해서 add size item 이렇게. 그 다음 index of 메서드는 검색하는 거였죠. index of this item 그러니까 연결 리스트의 노드들 중에 얘와 똑같은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노드를 찾아서 그 노드의 인덱스를 반환해 주는 게 index of. 이 우리 array list 할 때 이 add 메서드의 return type이 그때 뭐로 했더라? void로 했던가 아마 여러분 강의 노트를 찾아보면 그렇게 돼 있을 겁니다. 그런데 원래 이 list 인터페이스에서 요구하는 add 메서드는 return type 불림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바꿨고 이 분리는 이제 add가 성공했을 땐 true, 이 add가 어떤 이유에서건 실패했을 때는 false도 리턴해 주는 건데 사실은 연결 리스트에서 add가 실패하는 경우는 없기 때문에 그냥 무조건 true를 리턴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케이, 이 index of 메서드는 그래서 역시 이제 index of 메서드도 이 연결 리스트에서 어떤 데이터를 찾으려면 첫 번째 노드부터 우리가 쭉 트래버스를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메서드의 기본 골격은 역시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p를 첫 번째 노드라고 하고 while을 돌면서 물론 이번에는 끝까지 가지는 않겠죠. 끝에 도달하거나 혹은 내가 원하는 애를 찾을 때까지 while문을 돌면서 그러니까 while문을 빠져나오는 조건이 끝에 도달하면 어쨌거나 빠져나올 수밖에 없고 더 볼 게 없으니까 빠져나와야 되니까 끝에 도달하거나 혹은 내가 원하는 애를 찾았다면 또 더 갈 필요 없겠죠. 그래서 while문 안에 이 루프를 도는 컨디션 부분만 살짝 바뀌고 그 다음에 이 노드에 각각에 대해서 무슨 일을 하고 그 다음에 p는 p.next에서 그 다음 노드로 넘어갑니다. 이렇게 기본 골격은 비슷합니다. 그래서 오케이. 그래서 p는 head라고 하고 인덱스는 0이라고 하고 우리가 이제 이렇게 링크를 따라가는 거랑 또 현재 내가 있는 노드가 몇 번째 노드인지를 아는 건 또 다른 문제니까 그거를 인덱스 2, 1, 2, 3 이렇게 카운트 해나가는 거죠. 그래서 while문에서 p가 null이 아닌 동안 만약에 p.date 그러니까 아까 내가 while문을 빠져나오는 조건이 두 가지라고 했는데 여기 그 조건이 안 들어가더라고. 이 품에서 이렇게 똑같은 애를 찾으면 거기서 리턴하도록 해버리면 되니까 문제가 없겠죠. p가 null이 아닌 동안에 설사 내가 찾는 애를 못 찾더라도 연결 리스트의 끝에 도달하면 뭐 더 이상 할 방법이 없으니까 빠져나가는 거고. 그래서 p가 null이 아닌 동안에 이 array list에서 마찬가지 array list든 linked list든 데이터의 어떤 두 개의 데이터 오브젝트가 동일하냐 동일하지 않느냐라는 것은 그 데이터 자신이 제공해주는 equals 메서드를 이용해서 비교한다. 이런 얘기 우리 array list 할 때 충분히 했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p가 가리키고 있는 노드 안에 저장된 데이터와 내가 찾는 데이터를 equals 메서드로 비교해서 만약에 이게 true를 찾았다면 더 이상 여기 머무를 이유가 없죠. 그래서 그냥 return index 하면 되고 그렇지 않다면 이제 그 다음 노드로 넘어가야 되니까 여기 지금 한 줄 빠졌죠. 자꾸 이렇게 타이핑하고 몇 군데 있네. 여기 들어가야 되는 문장은 p는 p.next 들어가야 되는 게 빠졌죠. 그리고 인덱스도 1 증가시켜서 항상 내가 현재 지금 보고 있는 노드의 인덱스가 몇 번인지를 왜냐하면 얘가 리턴해주는 값은 인덱스 값이니까 코드가 여기까지 도달했다는 얘기는 이 while문에 그러니까 내가 연결 리스트의 끝에 도달할 때까지 내가 원하는 데이터를 찾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여기서 리턴되지 않고 while문을 빠져나왔다는 거니까 여기에 도달했다는 것은 내가 찾는 데이터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이죠. 그래서 마이너스를 받습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remove가 있는데 remove exercise. 그리고 앞에 remove after, 또 remove first 두 가지 메소드를 준비해놨죠. 그러면 그 두 개를 어떻게 잘 이용해서 어떤 특정한 인덱스 번째 노드를 remove 할 수 있는지 여러분이 한번 시험에 나오게 생겼죠. 오케이. 자, 그래서 싱글 링크 리스트에 비교적 간단한, 그리고 사실은 이제 뒤에 우리가 이 다음에 이 장에 해야 될 일이 아주 굉장히 많은데 나중에 이제 더블 링크 리스트를 할 겁니다. 그러면 또 이터레이터 얘기도 해야 되고, 그래서 사실은 이 연결 리스트 부분에서 우리가 해야 될 얘기들이 좀 많습니다. 진도 때문에 사실 조금 걱정스럽네요. 아직도 우리가 2장을 하고 있으니까 진도가 걱정스럽긴 한데, 그래도 뭐 어쨌거나 할 건 다 해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아주 간단한 그 연결 리스트를 구현하는 클래스인 싱글 링크 리스트 클래스를 살펴봤습니다. 그다음 주제는 이제 이 연결 리스트의 응용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역시 마찬가지로 아주 간단한 이제 일종의 케이스 스터디를 살펴보고, 그리고 이 프로그램에 기반해서 세 번째 프로그래밍 과제를 낼 생각입니다. 오케이? 지금부터 우리가 살펴볼 프로그램은 다항식 연산과 관련된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제 이 프로그램이 어떤 일을 하는 프로그램인지를 아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이 프로그램을 어떤 식으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지 그 사용의 예를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항식을 다루는 이제 물론 아주 간단한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실행하면 사용자가 어떤 명령을 입력할 수 있는 달러 사인이 나오고, 그럼 거기에 이런 식으로 어떤 방식을 내가 정의해 둘 수 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fx equal ex의 5승 더하기 3x 마이너스 4x 제곱 마이너스 8 이런 식으로 이 방식입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이런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미지수는 그냥 x 하나다 이렇게 가정하겠습니다. 오케이? 그리고 여기 이제 과정들 그냥 이 프로그램을 그냥 해서 본질적이지 않은 쓸데없는 것들을 좀 간단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런 이제 과정들을 했습니다. 식의 이름은 이 다항식의 이름은 항상 영문 소문자 한 글자다. 그러니까 fx, 뭐 gx 이런 식으로 그렇게 가정을 이렇게 어떤 다항식을 하나 정의한 다음에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evaluate 계산을 하나 하죠. eval f1 하면 이 f라는 함수에 x가 1일 때 값을 계산해라 이런 뜻입니다. 여기에서 x가 1이면 2 더하기 3 빼기 4 빼기 8이니까 마이너스 7 이렇게 되겠죠. 마이너스 7 이렇게 계산하고, 그리고 이 fx를 잊어버리는 게 아니라 이 프로그램은 이 fx라는 방식을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밑에서 우리가 또 쓸 수 있어야 하니까 쭉 이렇게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gx는 x의 3승 더하기 2x의 제곱 더하기 1이다. 이렇게 gx라는 식을 또 정의를 하고, 그 다음에 이런 다항식들 다음에 덧셈이나 뺄셈을 지원합니다. 그래서 다시 gx는 fx 더하기 gx 이렇게 하게 되면 이 gx, 금방 우리가 여기서 fx를 정의했고 gx를 정의했죠. 이 두 개를 합친 것을 새로운 gx라고 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덧셈뿐만이 아니라 뺄셈도 지원합니다. 그래서 gx는 fx 마이너스 gx다 하면 금방 여기서 gx가 새로 정의됐죠. 그래서 fx는 여기서 정의됐고, 그래서 fx 빼기 gx 한 걸 새로운 방식 px라고 하고, 그 다음에 print g 하면 그냥 이 gx를 이렇게 함수 자체를 프린트 해주면 됩니다. 여기서 원래 gx는 이거였지만 금방 여기에서 fx 더하기 gx를 gx라고 했으니까 요거 더하기 요걸 하면 여기에서 gx는 2x의 5승 더하기 x의 3승 빼기 뭐 이렇게 되겠죠.
얘와 얘를 합한 겁니다. 오케이. 그다음에 뭐 이별 P3 하면 Px에서 x가 3일 때, 여기서 x가 3일 때 이거의 값을 계산해서 출력하고 이렇게 동작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냥 좀 불필요한 데서 이렇게 지저분하게 복잡한 걸 피하기 위해서 몇 가지 여기 가정을 했습니다. 이런 나음식이고 식의 이름은 항상 연산성문자고 변수는 항상 x고 각 항의 지수라는 것은 이제 5승, 3승 이런 걸 지수라고 하죠. 여기서는 양의 정수만 취급을 할 겁니다. 그래서 각 항의 정수는 정확하게 양이 아니고 음이 아니고 0일 수는 있으니까 음이 아닌 정수이고, 그러니까 뭐 x의 마이너스 2승 이런 분수식은 없다고 보는 거고, 개수는 그냥 정수. 이 개수는 개수를 우리가 실수라고 해서 별로 크게 달라질 건 없지만 그냥 쓸데없이 그런데 신경 안 쓰기 위해서 개수 숫자들은 다 그냥 정수다 이렇게.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자세히 보면 요건 그냥 이퀄이고 요거는 콜론 이퀄입니다. 그래서 요것도 역시 사실은 그냥 이퀄로 해도 별 다른 게 없지만 역시 그냥 중요한 건 아니니까 코드잉에서 여러분이 조금이라도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그냥 이렇게 어떤 다항식을 이런 식으로 정의할 때는 이퀄이고, 어떤 다항식을 다른 두 다항식의 합이나 다른 두 다항식의 차로 정의할 때는 콜론 이퀄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도록 이렇게 규칙을 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는 그냥 더하기 빼기만 우리가 할 겁니다. 더하기 빼기. 여기 뭐 곱하기 이런 것도 없고 더하기 빼기 두 가지 연산만 지원을 하는 거고, 여기서 보는 것처럼 입력에서 이렇게 항들이 반드시 이 차수의 메인차수로 정렬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거는 3x가 지금 4x 제곱보다 먼저 나왔죠. 그러니까 입력에서는 이 차수에 대해서 정렬되지 않을 수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거는 요 얘기고, 어떤 두 다항식을 합쳐서 기존에 있던 다항식을 덮어 쓸 수도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요 항과 항 사이에는 반드시 한 칸에 공백이 있다. 어디 적어놨는데 equal, 그 다음에 equal, 더하기, 빼기 등의 기본은 항상 바로 앞뒤에 하나의 공백 문자가 있다 이렇게 가정하겠습니다. 저런 게 없더라도 뭐 본질적으로 달라지는 건 아니지만 다만 이렇게 이제 토커나이징 하거나 아니면 그 파싱할 때 코드가 조금 더 복잡해지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제거하기 위해서 항상 이렇게 한 칸씩 이렇게 띄워져 있다. 이렇게 가정을 하겠습니다. 오케이? 다 이해했죠? 일단 이 프로그램이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뭐 애매한 점은 없죠. 일단 사실은 이제 우리가 지금 영상 큰 주제는 연결 리스트니까 당연히 이제 이 예제는 연결 리스트와 관련 우리가 어떤 식으로든 연결 리스트를 이용해서 이제 구현을 하는 건데, 사실은 연결 리스트를 이용해서 구현을 하더라도 실제로는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앞에서 우리가 만들었던 싱글 링크 리스트 클래스를 익스텐드 해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 클래스를 만들 수도 있고, 그런 얘기 우리 나중에 조금 할 겁니다. 그때 예를 들어서 어떤 기존의 클래스를 익스텐드 해가지고 이런 일을 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보통 우리가 딜리게이션이라고 부르는데 뭔가 우리가 이 다항식을 표현하는 클래스를 만드는데 그 클래스 안에 이렇게 하나의 연결 리스트 오브젝트를 가지고 있도록 뭐 이런 식으로 구현을 할 수도 있고, 사실은 그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이것은 사실은 뭐 이 어플리케이션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연결 리스트를 다루는 어떤 코딩을 연습하는 게 이 과제의 목표이기 때문에 좀 더 간단하게 구현할 수 있는 다른 방법들이 사실은 있다는 거죠. 있지만 여기서는 그냥 그런 걸 뭐라 그러죠? 맨땅에서 우리가 앞에 구현해 놨던 싱글 링크 리스트나 아니면 자바가 제공해주는 링크 리스트 클래스 같은 걸 그런 것에 전혀 의존하지 않고 그냥 맨땅에서 우리가 싱글 링크 이 다항식을 표현하는 클래스를 만들어 볼 거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클래스 폴리노미알이라는 걸 만들 겁니다. 그래서 이 클래스 다항식이 영어로 폴리노미알입니다. 그래서 이 폴리노미알이라는 클래스가 이제 하나의 다항식을 표현하는 클래스입니다.
그러면 하나의 방식이라는 것은 뭐 더하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 각각을 우리가 보통 방식이라는 말 자체가 항이 여러 개다고 해서 방식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항식은 이렇게 항들의 합이나 차로 표현되는, 그러니까 뭐 분수가 들어가거나, 그러니까 이 앞에 상수가 뭐 분수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이렇게 식 전체가 분수식 이런 건 다항식이 아닙니다. 다항식이라는 것은 항상 이렇게 항들의 합인 거고, 여러 개의 항들의 합인 거고, 각각의 항들은 상수 곱하기 x의 상수수, 이런 폼을 가지는 식을 우리가 폴리노미얼 다항식이라고 부릅니다. 그 범위를 벗어나는 것은 우리가 다항식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폴리노미얼이라는 클래스를 작성할 거고, 그리고 이 폴리노미얼이라는 하나의 다항식이라는 것은 여러 개의 항들이 모여있는 항들의 합입니다. 여러 개의 항들이 집합이니까, 그래서 이 각각의 항들을 표현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의 클래스 텀이라는 걸, 오케이? 클래스 텀이라는 게 이제 이 다항식을 구성하는 각각의 항들을 표현하는 클래스입니다. 그럼 각각의 항은 우리는 어차피 이런 다항식이니까 변수는 x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뭐 x의 몇 승, 그러니까 하나의 항이라는 것은 앞에 개수가 얼마냐, 그 다음에 지수가 얼마냐, 그 두 개만 정의되면 하나의 항이 정의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의 항이라는 것은 개수와 지수에 의해서 정의가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의 항을 표현하기 위한 클래스 텀. 그러니까 그냥 마치 우리가 싱글 링크드 리스트 클래스에서 각각의 노드를 표현하기 위해서 클래스 노드를 만들고, 이 노드들이 여러 개 모여서 이렇게 리스트 연결되어 있는 거를 우리가 싱글 링크드 리스트 클래스라고 불렀던 것처럼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텀이 각 노드에 해당하는 거고, 이 텀들끼리 이렇게 연결해서 만들어지는 연결 리스트 전체를 우리가 클래스 폴리노미얼로 표현할 것입니다. 그리고 클래스 폴리노미얼은 이제 이 프로그램이 제공해야 되는 기능들, 다항식의 계산, 다항식들끼리 더하기 빼기, 뭐 이런 메소드들을 제공하도록 그렇게 구현할 것입니다. 이렇게 무슨 얘기인지 대략 생각이 되죠? 그림으로 보면 이런 자료 구조를 우리가 만듭니다. 우리 싱글 링크드 리스트에서 만들었던 자료 구조, 그냥 뭐 이름만 좀 다르지 본질적으로 똑같은 거죠. 잘 보면. 그래서 이 텀이 연결 리스트에서 노드 역할을 하는 클래스입니다. 이것이 다항식에서 각각의 항을 표현하는 거고, 텀 안에는 두 개의 대입하는 거, 이렇게 코에피션트, 개수를 코에피션트라고 부릅니다. 여기 개수고 익스포넌트 이게 차수입니다. 그러니까 이 항은 지금 5x의 3승이라는 항을 표현하는 거고, 이거는 마이너스 4x의 제곱이라는 항을 표현하는 거고, 이것은 그냥 12x의 0승이니까 그냥 12죠. 라는 항을 표현하는 거고, 그래서 이 다항식은 5x의 3승 빼기 4x의 제곱 더하기 12라는 다항식을 표현하는 거죠. 이게 것처럼. 그리고 이제 이 중에 이걸 이제 연결 리스트로 이렇게 우리가 물론 이제 거기에 next field가 있어서 어떤 항은 항상 자기 다음 항의 주소를 가지고 있어서 전체가 연결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폴리노미얼 클래스의 가장 중요한 데이터는 거는 first입니다. 우리가 앞에 싱글 링크드 리스트 클래스에서는 이걸 head라고 불렀죠. 여기서는 이제 첫 번째 항이라는 의미에서 우리가 first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항상 이 항들 중에 첫 번째 항의 주소를 저장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name이라는 필드를 하나 뒀습니다. 각 다항식마다 이름이 있으니까 이게 fx, gx, px 이렇게 이름이 구분되니까 name은 그냥 하나의 캐릭터에서 이건 fx다 이런 뜻이고, 사이즈는 항의 개수, 현재 항의 개수가 3개다 이런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다가 우리가 뭔가 사용자에게 제공해줄 어떤 기능들, 어떤 이 다항식의 값을 계산한다던가 어떤 두 다항식을 더한다던가 이런 식의 모든 기능들을 여기에 메소드로 구현을 할 것입니다. 오케이? 일단 전체 그림 이해됐죠? 몇 분입니까? 자, 쉬죠.